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렸다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응원을 받았던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2022학년도 버전이 완성되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저와 같이 잘만 활용하신다면 최상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수능 시즌에 맞물려 제공해드려서 일정을 다소 촉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빨리 제공해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비록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조사하시고 분석하셔서 이번 입시에서 대박을 내도록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방향성을 재정립할 생각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구색을 맞추거나 또는 또 재미있으려고 노력하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 채널이 재미를 위한 채널이라보다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 채널명처럼 까칠하고 솔직하게 비록 여러분 가슴에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저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영상 첫 부분에 일종의 지침 같은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정 댓글에 타임 테이블도 제가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영상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수능 전에 보신다면 학부모님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학부모님과 수험생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 크게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요거를 저한테 세뇌를 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입시가 처음으로 경험하신 분이라면 수능 성적표를 받고 거기에 있는 그 간단한 데이터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활용할 데이터가 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바쁘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번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뭐 쉽게 말씀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 그냥 같이 보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 바쁘시면 건너뛰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한테 큰 도움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2022학년도 버전은 지금 보시는 네이버와 다음 까담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시켜놨으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단 저작권은 분명히 말씀드린 까담에게 있고 개인적 용도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쁘신 분이라면 지금 내용 요 놈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희 학원에 제가 담임으로 맡고 있는 학생들 빼고는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메일로도 여러 통이 정말 많은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좀 컨설팅 해달라. 뭐 거리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자료만 가지고 컨설팅 했었을 때는 그때 한 1년 정도는 유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저렴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학원 대비 자료를 다루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 강사님들 이 부탁을 하셔서 친척분들은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만 뭐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 거절하고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부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으시니까 메일을 보내셔도 죄송하지만 거절 답장이 갈 겁니다. 자,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학부모님께가 아니라 그냥 어머님들께 이렇게 쓰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22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정성껏 작성해서 배포를 해도 그 안에 어떤 글씨체가 담겨 있는지 저는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제가 그 서류를 받아서 상담을 해보면
90%는 어머님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한 3% 정도는 아버님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한 7% 정도가 애들 글씨체인데 애들 글씨체로 쓰여진 문서는 무조건 저한테 혼이 납니다. 저 욕할 뻔했네요. 야 이놈아 너 이걸 조사라고 해왔냐? 라고 저한테 혼나는 걸로 시작할 정도로 무성의하게 옵니다. 제가 그 채널의 구독자 연령과 성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진짜 4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도 아마 어머님들이 대부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어쨌든 이 녀석들이 수능 끝나면 어쨌든 너무 풀어질 거니까 그냥 저와 같이 그래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신다고 그냥 각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충격적인 말씀은 아이들은 수능이 끝나고도 비협조적일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능 보는 게 자기 잘 되라고 뒷바라지 해주는 거지 부모님 덕 보려고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은 수능을 보고 나면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엄청나게 흐트러집니다. 뭐 해라, 채점해라, 점수 알려줘라. 그래도 문 쳐닫고 방 안에 있기나 하지 않나. 아니면 그냥 뛰쳐나가서 재수생이라고 술 퍼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그냥 애시당초 애들은 나한테 비협조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설득을 하셔서 좀 앉히고 컴퓨터 앞에 앉혀서 이 동영상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설명하셔서 같이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께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히 이번에 수능을 본 자녀가 장남장녀라서 첫 번째 입시를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수능 성적표에 있는 데이터는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에다 비교를 하고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가셔서 설명을 드리면 절반이 학원 간 걸 거고 부모님께서 실제로 필요로 하신 정보는 한 5분도 안 될 겁니다. 문과, 이과,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모든 범위를 한 번에 설명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는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데이터, 뭐 표준점수 100분이 아셔도 그나마 다행이고 과목별 반영 비율, 뭐 과탐 투 조건 이런 거 알아셔도 정말로 잘하시는 건데 그런 게 몰라서 너무 많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부탁드리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까당과 열심히 보시고 찾아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달아두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오버스럽고 집요하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거의 새벽 날밤 새면서 달아놓는데 제가 솔직히 부모님 심정을 압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컨설팅 업체 이용하셔도 야 이거 돈 버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돈 주기 전까지는 상냥했던 컨설턴트들이 막상 돈 내고 상담 끝나면 무성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실 텐데 어쨌든 저랑 같이 고생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수험생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능이라는 게 본인을 위한 거지 누구에게 뭐 잘 보이려고 또는 누구에게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셨으면 제발 부탁인데 해방감으로 방탕한 생활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분 논술 시험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논술이 하다가 여러 가지 수시 전형들 또 그 면접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시고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수능을 못 봤다는 느낌이 있어도 제발 채점하시고 부모님들이 여러분 눈치 보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능 보는 게 무슨 큰 벼슬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수험생들은 여기 또 꼰대 한 명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한테 나 꼰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생각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된다면 잔소리라고 꼰대짓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우리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는 사람이면 더 적극적으로 꼰대짓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묘비에 후회하고 눈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부모님과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이 되게 바쁘고 인생의 경험치가 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그리고 친구와 잠깐 노는 거, 이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 경험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제발 타인에게 온전히 맡기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수험생들 두 분 모두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시 지원할 때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살짝 한번 문제를 내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사실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할까요? 제가 볼 땐 이런 분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장터에선 이런 분들이 사기당합니다. 새 것과 같이 성능과 가성비가 개쩔게 좋은데 싼 중고품을 사고 싶어요. 만약에 재테크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위험 리스크는 정말로 적고 안정성은 높은데 그런데 수익률은 높이고 싶어요. 또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한다면 제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몇 년 후에 대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을 사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사기를 100% 당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 진리가 똑같이 입시시장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모험대학을 찾아달라?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모험대학인데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수 가성비를 살려서 합격한다고 얘기 드린 거지 우리가 도박 또는 초대박 복공과 같은 사례를 찾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이렇게 말을 써놨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온라인 배치표에 여러분 성적을 입력하고 나서 합격 예측을 딱 엔터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뻔합니다. 점수가 진짜 남거나 아니면 점수가 진짜 모자르거나 그 두 개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정 점수가 보여지는 대학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럼 점수가 여유있게 남는 대학, 하향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 그럼 어떤 대학이겠어요? 100% 여러분이 가기 싫은 대학이나 처음 들어보는 대학일 거고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어왔던 대학은 대부분 점수가 모자르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균형점 밸런스를 잡고 나름대로 모험대학을 찾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버리시고 다시 한번 말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야, 이과가 빵꾸 뚫릴 거니까 여기에 지원하자라고 해서 신기가 들려서 그분이 내려와서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그럼 저는 이런 채널 같은 거 다 적고 그냥 점집 차려서 떼돈 벌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와 같이 고생해 줄 각오를 해 주실 게 필요할 겁니다. 또 재수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장남 장녀가 고3이신 분들 그래서 나 이번 시험 망쳤으니까 재수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우리 반 학생들을 정말 엄격하게 엄청나게 갈구면서 관리를 해도 재수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의 비율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반 입결은 학원 내에서 정말로 좋은 편에 속합니다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이 대학 작년에 점수 남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위험으로 가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재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 제발 부탁인데 재수를 하시더라도 올해 저와 같이 고생하신 다음에 하나는 합격을 해놓고 걸어놓으신 다음에 재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시지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생각들을 안 하고 하시는데 이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으시면 아마 올해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좀 바꾸고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국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 부분이 생겨났고 수학도 그렇고 뭐 탐구는 당연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표준 점수라는 것, 100분이라는 것 등급. 원점수는 제공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 학부형들과 수험생들, 특히나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어떻게 활용하고 뭘 참고 삼아야 될지 되게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고 정시 지원 대학을 선별할 때 참조 또는 활용이 된 데이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되게 익숙한 책이죠. 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뭐 교보문고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대학 입시 자료집 모음집이라고 해서 아마 두꺼운 책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큰 종이 전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게 보통 3장짜리죠. 가나다군에 한 장씩. 그리고 앞에는 인문계열, 뒤에는 자연계열에서 종이 배치표를 일단 받아서 활용하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책 같은 건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시 전형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저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 이거 책상에 놓고서 그 대학을 빨리 찾아서 보면 간단하게 보기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입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게 뭐 제일 많이 쓰셨었죠. 그냥 점수 함 내가지고 그러면 나 여기 이렇게 지원해서 가면 되겠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종이 배치표 활용도 방법은 있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설명드릴 겁니다. 보통 이 2가지를 활용하시겠지만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이 자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변수 데이터들을 이것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배치표라는 걸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온라인 배치표,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제가 앞으로 이거 3개를 구매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저 여기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활용해 보고 저희 제자들이 그 결제를 해서 보면 그걸 제가 같이 활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절대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학사나 이 투수가 이름이 작년부터 모지로 바뀌었죠. 모지, 대성마이맥, 이 3개를 구매하려고 제가 보통 많이 권해드립니다. 대성마이맥이나 이투스 모지는 지금 가셔도 창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수능 전후로 해서 활성화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는 안 가봐서 이게 활성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 때쯤 되면 이게 활성화돼서 지금 보는 것처럼 쿠폰도 뭐 제공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제를 한 8에서 한 12만 원 정도 될 건데, 사이트마다 가격 차이 있습니다. 당연히 메가나 UA나 그런 데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제하고서 본인 수능 성적을 입력을 한 다음에 모의 지원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 전기전자를 한번 모의 지원 해볼 테니까 모의 지원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작년에 합격생 점수가 이 정도 점수인데 네 점수는 이 정도 점수이니까 몇 점 차이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몇 점 차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학사 같은 경우는 이 연세대 전전에 몇백 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네가 몇 등 정도 하고 또 작년 점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는 합격 가능성이 30이다 40이다 보통 그 그래프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보여준 걸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요걸 하셔야 될 거고, 얘는 학원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대형 재수학원에 지나가시면 혹시라도 뭐 솔직히 말씀해서 발품 팔고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은 뭐 어느 출판사와 상관없이 특별히 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가 돼야 되는 건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사이트를 보통 추천을 말씀드리는데, 대성마이맥이 있습니다. 대성마이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매번 강조드리지만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비주얼 그래프, 여기 좀 생략이 됐는데 위에 이렇게 막대선이 하나 있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쁘게 여러분들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비주얼 그래프의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적중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학사 가장 회원수가 많은 거죠. 아마 거의 필수, 하나만 구매한다 그러면 대부분 진학사를 구매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위 말하는 등수 자료죠. 이것도 활성화되기 전에 제가 캡처한 거라서 잘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합격 예측 리포트라 해서 길게 한 12, 13번까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몇 명 중에서 몇 등 지원했는데 넌 몇 등이야, 뭐 이런 게 자료가 다 뜰 겁니다. 정말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이 돼서 진학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판매율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놈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걸 캡처해 놓지 않았고 있어 이거 전년도 건데 이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모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었죠. 모지도 마찬가지 지금 보는 것처럼 내 성적 분석이라는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하셔서 저하고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동영상을 제가 이미 다 찍어놨습니다. 물론 변동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또 그때 보시면 되고, 2년 전 거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뭐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의 정시 지원 컨설팅 시리즈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자료에 기록을 하면 되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시는데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 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의외로 활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보여드린 2022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꼼꼼히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자료는 여러분한테 특정 대학을 선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절반 정도는 설명이 있잖아요. 또 절반 정도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뭐를 기록해 두시고 또 여기서 어떻게 조사를 하시라 이렇게 만든 자료니까 특정 대학을 선별하는 건 아니고 지원 대학의 선별 방법을 알려주는 자료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년도 자료를 보완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 동영상 내용, 예를 들어서 교차 지원에 대한 올해의 특징, 또 마찬가지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올해의 특징, 이런 것도 제가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란을 예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수능 전에 체크해야 될 거 리스트를 했으니까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서 이건 완료돼서 이건 준비해야 돼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 설명을 써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합격 예상 점수의 상정 원리, 또 사이트들의 특징, 활용법 등을 설명해놨으니까 머리 아프시더라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각오를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무슨 데이터를 조사하고 또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가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소속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지원과 모험지원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도 제가 자료에 쓰게끔 다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드렸죠. 해방감으로 방탕하게 지내지 마시고 같이 조사 연구하시고 또 혼자만 알지 마시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자녀 모두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내용을 조사를 잘 하신 다음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설 컨설팅 업체나 담임선생 상담할 때 이 자료를 한번 꺼내놓고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조사를 꼼꼼히 해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요새 학생들 말로 흑우라고 한다면서요. 우습게 보지 않고 눈탱이 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 그 댓글들 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이거 준비 없이 컨설팅 업체 이용했다 실망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 나중에 전화라고 했는데 그 뒤로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 서류도 꼴랑 한 장 줬다. 이러신 분이 계셨고
또 이걸로 조사 열심히 했더니 칭찬 들었고 그쪽에서 진짜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더라. 그리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조사면 하실수록 어디를 골라야지가 아니라 대학이 여러분한테 손짓을 할 겁니다. 당신은 이 대학을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손짓을 하는데 그런 결론이 나야지 여러분이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그래서 조사하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남한테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차례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주소 보시는 대로 꼭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장에서는 아예 체크리스트를 다 써놨습니다. 수능 전, 수능 당일 또 수능 이후에 할 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장에서는 여러분들 상정 원리 또 데이터 분석의 원리를 설명해놨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모험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했다면 기록을 하게끔 3장에 다 해놨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각 사이트에 예측값을 점검해보고 기록할 페이지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 컨셉으로 정시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해놨습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하고 할 때 후보군 대학을 일부러 여러 개 뽑습니다. 물론 사전조사도 되게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부탁에 따라서 저는 지원 포트폴리오 라인을 잡아줘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이제 재수학원 선생이니까 선생님 저는 삼수 각오할 테니까 모험 위주로 세게 짜주세요. 그럼 모험 위주 컨셉으로 포트폴리오 라인 하나 잡아주고 선생님 저 이제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올해 최선을 다했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합격하는 안전 라인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전 라인 컨셉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또 실제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할아버지가 부자여서요. 그냥 인서울대학만 하래요. 그래서 인서울대학 라인만 잡아준 경우도 있고 또 전망 위주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꼴랑 라인 하나,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 짜지 마시고 여러분들 컨셉별로 정시지원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효율적인 상담 또 효율적인 정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챕터 2장까지 보시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 컨설팅 시리즈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도움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정말로 성심성의껏 찍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회사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진학사 유튜브를 가셔도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수능 전 그리고 수능 당일 아침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